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오후장에 좀 하락이 과도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주시장에 나타나면서 오늘 국내 주시장은 코스피 기준 0.5%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1%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27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0.2%, 그리고 다우존스 0.4%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하락을 했지만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지만 낙폭 자체는 크지 않았다, 이런 점이 좀 위안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국내 주시장은 오히려 미국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을 하면서 어제 하락이 과도했다는 걸 좀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문제 어제 심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크라이나의 지정 확정 리스크 다시 한번 좀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가 상승 등의 부담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시장 하락을 했는데, 다만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미국의 반도체 관련한 기술주들은 좀 반등을 하면서 미국 증시에는 자체적인 문제가 없는 가운데 유럽의 좀 에너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 인텔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했고, 테슬라가 2%대 상승을 하는 모습 등을 보였어요. 국내 주시장은 오늘 0.45% 정도 상승 출발을 했고, 장중에 한 차례 흔들리긴 했습니다. 마이너스 0.19%까지 2430포인트대까지 흔들리긴 했지만, 이 2430포인트대는 어제의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2430포인트를 또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봤을 때, 오후장에 상당히 좀 회복력이 강한 모습을 봤을 때 2430포인트에 대한 좀 신뢰감은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안정을 찾았어요. 한 3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1342원 정도 마감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환율 관련해서 이제 좀 구두로 또 개입을 했습니다. 달러와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이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좀 언급을 하면서 오늘은 좀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을 찾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 오늘도 코스피 기준으로 1,500억대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말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들어서서요, 3일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어요. 어제는 2억 팔았네요. 2억. 물론 2억 판 것도 판 거니까 그 3일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한국 증시에 대한 가격 메리트 이제 외국인들이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라는 시장, 우리가 도망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 관점으로 좀 접근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좀 중요한데요. 내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에서는 아마도 기준금리를 0.25%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25일 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연설,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만약에 좀 매파적인 성향의 발언 등을 한다면은 시장이 한 차례 정도 흔들릴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좀 모두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좀 긴축에 대한 좀 완화적인 얘기들을 한다면은 시장은 또 안도 랠리를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제와 오늘의 2430포인트가 최근 들어서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고, 결국 또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은 잭슨홀 미팅을 앞둔 좀 관망 심리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어쨌든 좀 긍정적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임하면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정유주라던가 화학주 쪽에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금호석유가 4%대 강세를 보이면서 13만 3천 원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 사실 20만 원대부터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외국인들의 수급도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21선을 관통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은 충분히 61선, 121선 라인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S-오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S-오일 오늘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4%대 강세를 보이면서 10만 3,500원대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감산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유가 결국은 뭐 글로벌 경기가 회복을 하더라도 유가가 상승을 할 것이고, 만약에 좀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감산을 통해서 유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정유주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 오늘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하나금융지주가 2.9%대 강세를 보이면서 38,850원대 기록을 했고, KB금융은 역시 마찬가지로 2.8% 상승하면서 54,400원대 기록을 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보면요, 딱 오늘 자리가 살 자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또 조정을 받고 오늘 또 21선 위에서 양봉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감안을 해본다면 뭐 금리에 대한 점진적인 인상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충분히 한 55,000원에서 6만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호텔신라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1.7% 상승을 하면서 71,0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기업들 보시면요,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71,000원대 뭐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가는 작년 10월 달에 9만원대까지도 움직였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주가가 흔들렸지만 결국은 뭐 최근의 가격대는 바닥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부에서 입국 전에 코로나19 검사하는 거를 폐지를 좀 검토하겠다, 그런 소식들이 들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최근의 확진자 수도 뭔가 좀 감소, 그러면서 단기적인 좀 정점이 지났고, 뭐 추후에는 뭐 9월 달이라든가 11월 달에 또 한번 좀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하여서 이제 좀 뭔가 내성이 이제 쌓이면서 결국은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은 면세점 관련한 호텔신라라든가 이런 기업들 좀 뭐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자리 보면은 뭐 최근에 자리 박스권 라인에서 싼 자리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접근하면은 18,000원대만 가도 10%이기 때문에 10% 정도 수익을 올리기에는 뭐 이런 좀 면세점 테마 관련하여서 뭐 테마라고 보기에도 좀 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성 측면에서 호텔신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삼성물산 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이 정말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또다시 3%대 강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봐야 될 게, 카타르 쪽에 초대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 수주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해외 수주에 관심 있는, 강점이 있는 건설주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조정을 보인다면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오늘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41,350원까지 상승을 했고 종가는 조금 아쉽게 39,900원대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5조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3,200억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종합상사 기업인데 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주봉을 보면요, 1년에 한 2차례 정도 움직입니다. 4월달, 5월달 정도의 고점을 형성을 하고 또 9월, 10월달 정도의 고점을 형성을 하고, 올해도 마찬가지 4월달, 5월달 정도의 고점을 형성을 하고
좀 9월달, 10월달 정도에는 아마도 좀 또다시 고점을 좀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전고점 라인이 42,500원이기 때문에 그 전고점은